기본 CSS 1강 내용의 디스플레이 관련된 것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는 가장 중요한 CSS의 목록이 되겠고요. 디스플레이 관련된 것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인라인, 블럭, 컨텐트, 그 다음에 플렉스 이런 기법들까지 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저희가 실제적인 CSS에서 적용을 하는 것들 몇 가지의 방법적인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자, 그런 것들은 먼저 기본기를 정확히 다지고요. 그 다음에는 추가적인 내용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습량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요. 자, 기본 CSS의 두 가지 축이라고 말씀드리게 되면 먼저 첫 번째 축은 바로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것들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포지션, 그러니까 위치에 관련된 것들. 자, 따져보게 되면 CSS는 자, 본연의 성질, 그러니까 엘리먼트의 본연의 성질이 있고요. 그거를 디스플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것들을 배치하는 기법들, 이를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죠. 자, 두 가지의 방법으로 보통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론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자, 물론 이런 것들은 이론적으로만 알아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고 많은 코딩을 통해서 본인이 체득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CSS는 디자인적인 성향을 굉장히 짙게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머릿속으로만 알아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요. 해당 내용들을 많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코딩을 통해서 본인이 습득하는 이러한 과정들은 어떤 대상을 묘사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마크업은 이미 제가 이제 완성을 좀 해드렸고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요거를 마크업을 작성하는 시간은 빼버리고요. 스타일을 간략하게 전달해 드리는 기법으로 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소스를 다운받으시고 그 다음에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 한번 저희가 공부를 해볼게요. 자, 먼저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태그의 속성들을 보게 되면 자, 디비전이라는 영역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판이라는 영역이 이렇게 있죠. 자, 스판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텍스트와 같은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디자인이 안 정해져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브라우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보이고 있죠. 자, 일단은 이제 얼라인, 레프트 얼라인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얼라인, 그 다음에 인라인 엘리먼트, 그 다음에 블록 엘리먼트, 이런 방식으로 돼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CSS를 좀 적용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에 들어가 있는 디비전에 따른 타입이라든지 그리고 이 스판에 따른 타입들을 좀 정해 볼게요. 자, 먼저 저희가 디자인을 좀 정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있는 div 영역에다가 이렇게 보통 이제 한 칸을 띄게 되면 그러면 하위에 있는 요건을 지정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전 강좌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먼저 이제 div 요건을 만들었고요. 자, div 요건에다가 이렇게 내용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자, width를 제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100픽셀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는 50픽셀.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주황색으로 줬다라고 할게요. 자,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자, 스판에다가도 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판에다가 똑같은 CSS 스타일을 지금 지정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똑같은 조건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같은 요건을 지정할 때 쓰는 기법이 사실상은 이제 이렇게 쉼표를 사용하셔도 되십니다. 쉼표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하는 CSS를 병렬로 연결하고요. CSS의 변경 리스트는 동일하게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합리적인 방법은 자, 컨테이너의 스판 이런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병렬로 쉼표로 연결해 주는 거죠.
자, 이런 연결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하나의 방식으로 두 개의 CSS를 지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안에 들어가 있는 디비전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스판 타입에서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는 경로를 뜻하고 있고요. 그리고 쉼표는 병렬로 이 세 가지의 CSS를 같이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코드를 절약할 수 있고요. 보다 논리적으로 CSS를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럼 CSS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스타일이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건을 보게 되면 조금 브라우저를 확대해 볼게요. 자, 레프트 얼라인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div죠. 그죠? 그 다음에 라이트 얼라인이라는 건 분명히 이것도 div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스판이라는 거죠. 스판 데이터는 자, 보시는 것처럼 위드와 하이트에 대한 데이터가 제대로 정렬되지 않고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정렬되지 않는 요건은 바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속성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이게 왜 이러냐면 다시 이 소스가 다시 이렇게 써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이제 분류하기 때문에 이렇게 div를 이렇게 썼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스를 번복을 할게요. 자, 왜냐하면 두 가지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지금처럼 해당하는 div에 가지고 있는 속성과 본인의 태어난 그런 속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판에 대한 속성들을 가지게 되면 그런 것들을 개발자 모드에서 한번 가볼게요. 개발자 모드에서 가보게 되면 자, 다음과 같습니다. 자, 눌러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일단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select an element in the page 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죠. 이걸 눌러보게 되면 자, 이게 눌러보기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코드창에서 누르셔도 같은 효과가 만들어지고요. 자, 여기에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써져 있죠. 자, 먼저 start.html에는 소스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래쪽에 보시면 자, 유저 에이전트 스타일 시트라는 기능이 이렇게 있죠. 이건 뭘까요? 자, 유저 에이전트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기능은 바로 이런 디스플레이 블럭이라는 본연의 성질을 뜻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유저 에이전트 스타일 시트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고 있는 바로 크롬이 이 해당 대상 div에 부여한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아래쪽에 보시면 자, inherit from body라고 되어 있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 body로부터 inherit, 그러니까 상속되어지는 그런 속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body가 이런 속성들을 전해주게 되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자, 마진과 패딩은 일단 글씨가 이렇게 뿌옇게 보이고 있죠. 백그라운드 컬러도 뿌옇게 보이고 있는데 이런 속성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실제적인 이 해당하는 left라는 클래스, 그러니까 이 디비전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글자가 또렷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인하이트를 보통 이제 바디에다가 2를 지정하는 이유는 안의 요건에다가 실제적으로 이런 요건들이 지정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만드시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냐면 여기서 자, 레프트 요건은 기본적으로 블럭이란 타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스판을 한번 지정해 볼게요. 자, 스판을 지정하게 되면 이렇게 스판에는 아까 전에 디스플레이 블럭이란 요건이 지원되지 않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써져 있지 않은 속성들을 보려고 하게 되면 자, 물론 브라우저의 모양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지금 컴퓨트, 그러니까 종합 속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 속성을 보시면 자, 아래쪽에 자, 디스플레이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뿌옇게 처리되고 있죠. 이건 어떤 뜻이냐면 인라인의 텍스트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라인에다가는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크기를 줄 수가 없습니다. 자, 본연의 성질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게 자, 본연의 성질이기 때문이죠. 자, div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은 어떤 성질들이냐면 자, 디스플레이라는 속성에서 이렇게 블럭이라는 요건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스판에서는 자, 디스플레이 자, 인라인이라는 정렬 기법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라인. 자,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아무 변화가 생기지 않았겠죠. 왜냐하면은 이건 본연의 성질과 같은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포류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포류를 예를 들어보면
자, 포류라는 이런 종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일까요? 바로 젖을 먹인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알을 낳지 않고요. 새끼를 낳아서 젖을 이렇게 통해서 이제 기르게 한다. 이런 종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죠. 자, DIV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본연의 성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디스플레이 블럭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이걸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야지만 저희가 원하는 그런 CSS들을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적용해도 화면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연의 성질이기 때문이죠.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자, 안에 들어가 있는 요건들을 제가 만약에 만들 때요. 지금처럼 자, 디스플레이 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인라인이라고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형의 체인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형의 체인지가 이루어져서요. 자, 블럭이었던 요건이 제가 이제 인라인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이렇게 만든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들게 되면 어떻게 보일까요? 자, 4개의 데이터는 똑같이 보이죠. 그리고 안에 지금 이렇게 개발자 모드에서 스타일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자, 원래는 이제 블럭이었어요. 요건 주석으로 썼던 내용이고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번복을 한 거죠. CSS 번복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원래 갖고 있던 이런 크롬이 지정한 이런 속성, 유저 에이전트 스타일 시트도 지금 수정이 되고 있죠. 그죠? 이렇게 수정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인라인이 된 거죠. 인라인은 이들이 갖고 있는, 스판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들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또 재밌는 효과를 한번 부여하게 되면, 자, 원래는 이제 가지고 있는 성질이 인라인인데 이렇게 해서 블럭으로, 자, 이렇게 형 변환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자, 이제 크기가 먹는 거죠. 자, 크기가 먹어서 지금처럼 200에 50 크기가 오히려 스판 데이터가 먹고 있죠. 그러니까 해당하는 div 같은 이런 디스플레이 블럭을 타고난 애들은 크기를 지정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저희는 블럭 레벨이라고 보통 얘기하게 되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자, 블록 레벨이라는 기법으로 지금처럼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처럼 스판 태그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성질인 디스플레이 인라인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지정하더라도 크기가 지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지금 CSS 개발자가 이를 인라인이나 아니면 블럭으로 형 변환을 시킬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CSS 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업 내용들이 두 개라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들은 바로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